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이 사법 리스크로 위기감이 고조된 카카오에서 이번엔 임원이 욕설을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어떤 내막인지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홍경표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카카오 정말 그 바람잘 날 없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임원이 욕설을 했다라고 알려져서 논란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 모빌리티 등 계열사까지 지금 카카오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대표가 구속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는 등 사법 리스크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임원이 욕설 파문을 일으켜서 또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네. 욕설을 한 임원은 김정호 카카오 경영지원 총괄인데요.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김 총괄은 22일 판교에 있는 이 카카오 아지트에서 다수의 직원이 들을 정도의 고성으로 10여 분간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일이 어떻게 외부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이 욕설 파문의 구체적인 정황은 김정호 총괄이 어제 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는데요. 이 욕설 파문의 당사자가 글을 직접 올려 해명을 한 것이죠. 네. 이 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말을 한번 보면요. 욕설 사건은 이달 20일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김 총괄은 카카오가 제주도에 보유한 이 유휴 부지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센터 건립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 중이었어요. 이 본사 유휴 부지는 카카오와 합병 전 다음이 매입을 했었는데 네. 다음은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다음 캠퍼스라는 걸 추진했었지만 완공 전에 카카오와 합병이 되면서 당초 계획은 무산이 됐고 매입한 부지 중에 38,000평이 빈 땅으로 남았습니다. 네. 김 총괄은 이 부지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센터와 함께 카카오테크 캠퍼스의 헤드오피스를 제주도로 옮기고 장애인 예술단체가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드는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김 총괄은 유휴부지 사업에 올해 12월 완공되는 카카오 AI 캠퍼스 건축팀 28명을 투입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들은 모두 카카오 부동산 계열사인 카카오 스페이스 직원이고요. 그러자 갑자기 다른 임원이 그 팀은 제주도에서 싫어할 거고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 반대 의견을 내놨다고 해요. 네. 이 김 총괄은 정해진 업체를 어떻게 정했냐고 물으니까 그 임원이 그냥 원래 정해졌고 결제와 합의를 받았냐니까 그런 건 없다고 계속 앵무새처럼 말을 해서 언쟁이 10여 분간 계속 이어지다가 이 김 총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다른 임원을 보면서 분노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는 700억 원에서 800억 원이나 되는 공사업체를 담당 임원이 결제나 합의도 없이 저렇게 주장하는데 왜 모두들 가만히 있냐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요. 네. 그동안 문제라고 생각했던 다른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땡땡땡 같은 문화가 있냐, 내부 팀이 있는데 외부 업체를 추가 비용을 들여서 결제도 없이 쓰자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식으로 화를 냈다고 합니다. 다만 이후 회의에서 제가 너무 화를 내서 미안하다. 특히 땡땡땡 이런 용어를 쓴 것에 사과한다고 말했다는 게 김 총괄의 주장입니다. 네, 그 욕설을 한 당사자가 그 네. 욕설한 걸 시인을 하면서 동시에 해명까지 한 번에 한 거군요. 네. 그런데 해명과 함께 이 회사 내부 비리를 폭로하는 글도 같이 올렸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저 글을 봐도 욕설 자체가 회의에서 내부 부조리에 분노하다 보니까 나오게 됐다. 이런 뉘앙스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뼈가 있는 글로 보이고요. 김정호 총괄은 이 해명 외에도 장문의 글을 어제부터 SNS에 연이어서 올렸습니다. 이 카카오 내부 비리에 대한 폭로 글이었는데요. 네. 카카오 측근의 편중된 보상과 직원들의 복지 격차, 데이터 센터 건립 업체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 내부 부조리까지 문제를 삼는 글이었습니다. 네. 김 총괄은 자신의 SNS에 심경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4달 전 카카오 기업 창업자와 전역을 하면서 정말로 어려운 부탁을 들었다면서 이 카카오 전체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C레벨 인사도 포함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이어 김 총괄은 편중된 보상, 불투명한 업무 프로세스, 견제 없는 특정 부서의 폭주 등 이야기가 끝이 없었다. 이 2번은 거절을 했는데 세 번째에서 술을 거의 8시간이나 마시면서 압박을 했고 결국 승낙을 했다. 이렇게 폭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 총괄은 이후에 카카오 감사를 진행을 했고요. 적발된 교육시설, 평가 및 보상제도, 법인카드, 골프 회원권 현황, 공사업체 선정 등 문제를 SNS에 조목조목 지적을 했습니다.
김정호 총괄은 카카오가 망한다면 골프 때문일 것이란 소문이 파다했다면서 이 골프 회원권을 조사해 정리하는데 2달간 전쟁 수준의 갈등이 있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특히 그는 이제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끝없는 비리 제보가 있었다. 이렇게 언급도 했는데 이는 이제 카카오 IDC와 서울 아레나 건설 과정에서 빚어진 이 수의 계약 의혹에서 이제 빚어진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카카오는 지금 도봉구 창동에 준공 예정인 K-팝 공연장 서울 아레나, 올해 9월 한양대 에리크 캠퍼스에 준공한 데이터 센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수의 계약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김 총괄은 이 같은 내부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기존 카르텔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음해와 투소, 트집 잡기 등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고요. 네. 이 같은 이제 김 총괄의 폭로에 대해서 카카오는 뭐 공식적 입장을 아직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해명도 해명이지만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지금 네. 왠지 그 내부 고발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 김정호 총괄이 카카오에 골마있던 문제점을 총대를 메고 이제 바깥으로 끄집어냈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네. 일명 카카오 카르텔에 대한 저격에 나선 것으로도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이제 최근 전면에 나서서 강도 높은 경영 쇄신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번 김 총괄의 폭로는 카카오 내외부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로 주요 경영진들이 이제 구속되는 등 이제 대내외 위기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카카오 내부적으로도 자중 질환에 빠진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에 좀 폭로를 한 김정호 총괄은 김범수 창업자의 최측근 인물이에요. 사실 김범수 창업자가 영입을 또 했고요. 카카오의 첫 외부 감시기구인 이제 준법과 신뢰위원회뿐만 아니라 새 컨트롤 타워인 CA 협의체 멤버도 맡고 있습니다. 네, 김범수 창업자가 설립한 사회공헌재단 브라이언 임팩트의 이사장이기도 하죠. 이에 김 총괄을 앞세워서 이제 카카오에 큰 개혁의 파도가 몰아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카카오 대내외 위기 관련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중국 물량에 밀린 K조선 친환경 선박으로 돌파. 이번에 조선 관련 소식입니다. 이 네. 조선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대표 수출업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중국에게 그 수주 물량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지금 조선 업황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조선사들도 이제 과거 조선업 침체기와 비교해서는 수주에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쟁자 중국과의 싸움에서는 지속해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수주량에서 비등하기는 해서 1위와 2위를 다투기는 했지만요. 올해는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달 말까지 누적 중국 조선 수주량은 2,189만 CGT였는데요.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6%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CGT는 표준선 환산 톤수로 수주를 나타내는 단위 중 하나인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이 955만 CGT로 지난해보다 39% 줄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6% 줄었는데 우리는 39% 줄었죠. 그리고 수주량도 지금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올해가 한 달 남았으니까 갑자기 이 수주량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적죠. 이에 중국은 2021년 이후에 3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수주 경쟁에서 밀린 이유는 뭡니까? 이게 복합적인 이유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우선 우리나라는 LNG선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이제 이른바 가성비 선박이 주력입니다. 예.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양보다는 질 중심의 수주를 하다 보니까 선별 수주란이 이제 수주량 자체에서는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은 이 친환경 선박이 주력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중형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벌크선, 탱크선, 컨테이너선 등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이들이 지금 중국 조선사들에게 가격 경쟁력에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시장 세분화가 돼가는 과정에서 절대 수주량에서는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해부터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을 맞으면서 우리나라 일부 조선소의 주문이 상당히 많이 밀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난해 공간이 많이 차버렸고 더욱 선별 수주 기조가 강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올해 수주가 저조한 것으로 좀 보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수주량 감소에 따라서 HD 한국조선해양과 이제 삼성중공업, 이제 한화오션의 이 이른바
국내조선 빅3의 수주 목표 달성률도 아직은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빅3가 모두 수주 목표를 초과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올해 현재까지 수주 목표를 다 채운 빅3 중에 한 기업은 이제 136%의 달성률을 보인 HD 한국조선해양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네. 올해가 한 달여 남았지만 지금 삼성중공업하고 한화오션의 수주 목표 달성률은 각각 69%, 43%에 그쳤고요. 네네. 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그 추가 수주 기대감이 아직 남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카타르에서 대규모 LNG 운반선 수주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빅3 기업이 카타르 페트롤리엄과 2020년 LNG 운반선에 대해서 이제 건조 공간을 미리 선점하는 계약을 했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카타르 페트롤리엄이 빅3의 총 40척가량을 2차 발주할 것이다. 이렇게 유력해서 목표 달성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HD 한국조선해양이 40척 중 17척을 미리 계약을 해서 나머지 물량은 삼성중공업하고 이제 한화오션이 이제 나눠서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에 한화오션은 다음 달 장보고 3 잠수함 계약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게 이미 이제 물량에서는 밀린 상황이고, 네. 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이겠죠. 네, 맞습니다. 올해 이제 대형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LNG선은 꽉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이제 암모니아 운반선 등 이제 제품을 다각화해서 수주의 질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초 유럽 선사와 이제 HMM 로부터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2척과 7척을 각각 수주를 했고요. 올해 7월에는 세계 최대 규모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두 척을 또 수주하기도 했어요. 네. 또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선 수주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 삼성중공업은 올해 수주량을 대부분을 친환경 선박으로 채웠고요. 올해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6척을 4조 원에 계약한 성과도 냈습니다. 한화오션은 암모니아 선박에서 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